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즉 브렉시트가 오늘로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어제도 브렉시트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은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아무런 합의가 없는 브렉시트, 즉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마지막 배수지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브렉시트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 그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BBC 방송 그 보도를 보면 유럽연합과 영국이 브렉시트 관련한 협상을 어제도 벌였지만 여전히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협상단의 수석 대표 회동이 열렸는데 네. 역시 그 이 시간에도 몇 번 전해드렸듯이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경 문제 안전장치죠. 백스탑과 관련해서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겸해서 4시간여 동안에 마라톤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도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영국에서는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 제프라 콕스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 뭐 이런 이제 인물들이 참석을 했고 오늘도 이제 회동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일 그 바르니에 유럽연합 수석 대표가 국경 문제 안전장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국경 문제 안전장치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보장책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할 그럴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 내 기술적인 브렉시트 연기는 유럽연합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3월 29일 그러니까 3월 마지막 금요일 날이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시행되는 이제 날인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연기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뭐 어느 정도 연기한다 이런 것은 또 유럽연합이 받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어제 회동에서는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양측이 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자잘한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논의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 합의문, 브렉시트 합의문 자체는 손볼 수 없다는 게 유럽연합 측의 입장이어서 합의가 안 됐고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그동안 계속 좀 노력해 왔는데 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한 3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합의문을 수정하자는 입장이고 네, 그렇죠. 유럽연합은 절대 수정은 안 된다고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저희가 우려했던 노딜 브렉시트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노딜 브렉시트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영국 의회가 그러니까 영국 하원이 그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 측이 지금 합의했잖아요. 브렉시트에 대해서. 그 합의안을 수용을 하면 노딜이 아니라 그 합의안대로 브렉시트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합의안에 이제 영국 의회 하원이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수정을 안 해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12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가 영국 하원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이 그때까지 계속 지금 협상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계속 할 예정인데 협상을 계속 지켜보면서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승인 투표에서 찬성을 할지 반대할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원 의원들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금 아주 굉장히 좀 급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하원에서 이게 부결이 되면 참 곤란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영국 하원에서 이 합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연일 만나면서 이 테레사 메이는 사정하다시피 좀 봐달라. 일단 영국 하원 통과돼야 당신들도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테레사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 측에 국경 문제 안전장치 이 백스탑과 관련해서는 좀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백스탑 관련한 내용만이라도 수정이 돼야 영국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거다. 그래야 통과시켜 달라고 할 명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협상은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백스탑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요. 유럽연합 입장은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유럽연합도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국 의회에서 표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봐줄 수는 없다. 근데 그랬다가는 또 제2, 제3의 영국 같은 국가들이 나올 경우에 결국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합의를 해놓고 계속 바꿔나갈 텐데 그때마다 유럽연합은 거기에 동조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유럽연합은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로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이 지금 입장을 고수한다면 백스탑과 관련한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영국 하원이 아무래도 부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합의가 무산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이 합의했지만 그걸 영국 의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인준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합의 자체가 이제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 합의 없이 브렉시트가 일어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이제 현실화되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참 글쎄 좀 이 노딜 브렉시트 쪽이 더 확률상 굳이 따지자면 더 높지 않은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뭐 영국이나 유럽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전 세계가 좀 문제가 그렇죠. 사실 이 노딜 네, 브렉시트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충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테레사 메이 총리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전 총리 때문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아무런 연관이 없던 다음 총리인 지금 메이 총리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특단의 대책을 좀 생각하고 있긴 있는 거겠죠. 예, 특단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최악의 경우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건데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면서 3월 29일부터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것을 속수무책 방관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테레사 메이가 지금 아주 정말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냐면 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 영국으로 수입돼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는데 그 관세를 80% 90%를 지금 삭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관세 무관세로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제로 관세죠. 제로 관세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 관세라는 건 사실 엄청난 거죠. 어느 나라든 관세는 존재하기 마련인데 관세 벽을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 관세를 통해서 영국 의회를 압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영국 하원도 좀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최악이니까 네.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고 그래도 영국 하원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 자기는 영국의 총리로서 도리 없이 제로 관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를 앞두고 영국 하원에 대한 초강수가 바로 이 제로 관세 정책인데 제로 관세라는 것은 소비자 가격 급등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딜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면 아무런 그 서로 간에 유럽연합과 영국 간에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브렉시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유럽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입품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가격 폭등이 예상되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물가가 흔들리게 되니까 이 총리 입장에서 그것만은 막겠다. 따라서 관세를 삭감해서 소비자 가격 급등을 막겠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소비자들은 좋지만 영국에서 생산하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영국 제조업자들이나 영국의 농수산업자들에겐 뭐 엄청난 타격이죠. 왜냐하면 해외에 질 좋은 그런 뭐 제품들이 값싸게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이러면은 굉장히 그 영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안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하원 의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국에 제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국의 뭐 농수산업자들 또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고 유권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하원 의원들을 뽑게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국 하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칫 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켰다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 제로 관세로 나가버리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압박 카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 관세가 이 뜻밖에도 테레사 메이 총리가 꺼낸 굉장히 강경한 이 카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스카이 뉴스도 영국의 스카이 뉴스도 어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제로 관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예정된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시에는 테레사 메이가 제로 관세로 갈 거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특히 자동차 부품,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일부 농수산품에 대한 관세가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 경제에도 상당한 이제 파장이 그럼요. 예상되는데 아무튼 참 이 노딜 브렉시트가 이 영국에도 지금 큰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원을 압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제로 관세를 지금 내세우긴 했지만 이 제로 관세가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영국 내에 있는 그 생산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없죠. 상황이어서 뭐 그렇게 된다면 테리사 메이 총리 그리고 내각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당장은 하원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뭐 총리나 또 현재 내각 관료들에게 부담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테레사 메이 총리의 지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수진을 쳤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의 배수진이란 게 뭡니까? 뒤에 물이 있고 앞에는 적이 있고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지금 테레사 메이 총리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걸 알면서도 제로 관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종류의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이제 철폐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 제품의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조치를 영국 총리가 이제 취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테레사 메이 총리도 좀 절박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 그 내각 내에서도 좀 당혹해하고 있다고 해요. 영국 국제통상부나 영국 내무부나 영국 재무부 이 주요 부속 내각 관료들도 상당히 지금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 강요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고브 농업 환경 담당 장관 뭐 당연히 또 특히 농업 관련 장관은 뭐 반발할 수밖에 없죠. 반발하고 있고 그렉 클락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 장관도 적어도 수입 자동차 관세만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까지 관세를 이렇게 제로로 풀어주면 이건 영국 망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이 제로 관세라는 게 시한부죠. 이게 그러니까 시한부죠. 영원히 당연히 간다는 건 아니고요. 테레사 메이 총리가 1년 시한을 두고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년 시한을 두고 제로 관세를 실시해서 12개월 동안 그 제로 관세를 실시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좀 보면서 그 12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그 후에 거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이 조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1년 시한이라고 하지만 시한부라고는 하지만 그 1년 12개월 동안에 엄청난 갈등 또 고난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런 1년 동안의 갈등이 1년이 지나서 이걸 되돌린다 하더라도 그 1년 동안에 쌓인 또 갈등을 해소하기엔 또 엄청난 또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 지금 1년 동안의 한시적인 제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영국 내에서도 지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영국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처음 생각나는 게 에이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쌤통이다. 아이고 왜 잘 되는 걸 가만히 놔두지 뭘 이렇게 그걸 들쑤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브렉시트 합의안이 지금 영국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부결이 될지 이건 뭐 지금 확실치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노동당이 뭘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건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게 점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니까 테레사 메이 총리뿐만 아니라 사실 의원들도, 그러니까 노동당이건 보수당이건, 그러니까 하원 의원들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내린 결정 하나가 그 후에 얼마나 많은 큰 후폭풍을 일으킬지 알 수 없다 보니까 이 노동당, 특히 이제 야당인 노동당이 무언가 지금 그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당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영국 가디언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이 다음 주로 예정된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 간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켜 주는데 전제 조건을 단다고 그래요. 그 전제 조건이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를 전제로 하자. 그래서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전제를 테레사 메이 총리가 해준다면 그러면 합의안을 통과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켜 주되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 브렉시트를 한 번 더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민투표 때는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상황에서 좀 그랬으니까 이번에 한번 겪어보고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많이 생각들 해보고 나름대로 각자 개인적인 연구를 해봤으니까 지금 하는 그 투표에 나타나는 민심이 진정한 민심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 투표 결과를 모두가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제2국민투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합의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또 이건 반대하고 있어요.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자꾸만 국민 투표해봐야 혼란스럽다. 뭘 어쩌자는 얘기냐. 그래서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 국민 투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정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노동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테레사 메이 총리와 글쎄요 이제 물밑에서 교섭을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또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에 또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네. 노동당의 이런 제안이 또 테레사 메이 총리에 의해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또 네. 노동당과 메이 총리와의 교섭 결과 또 어떠한 또 새로운 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희망은 또 갖고 지켜볼 그렇죠. 수는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TV 화면에서 메이 총리 얼굴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참 들기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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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